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유튜버 돈하우스의 브린입니다. 고인물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을 괴롭힐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나눌 건데 아니 그걸 왜 알아야 돼요? 알아야죠. 왜냐하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걸 알고 있어야 네. 아, 임대인이 이런 걸로 나를 괴롭힐 수 있으니 처음부터 조심을 해야 된다. 이런 거를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임대인이 악마도 아니고 왜 쓸데없이 임차인을 괴롭혀요? 혹시 내일 어떻게 되실지 아세요? 내일요? 네. 모르죠. 모르죠. 네, 똑같겠죠. 이것도 모르는 거예요. 네. 뭐든지 나를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알고 있으면 좋다. 네, 이게 제 입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발전하면 이제 피해 망상이 되거든요. 맞지만 네. 그래도 뭐 알아둬서 나쁠 건 없잖아요, 사실. 그런 경우는 있었어요. 임대인이 원래 나쁜 사람이라서 임차인을 괴롭히려고 한 게 아니라 임차인이 살다가 전화를 해도 잘 안 받고 자기 필요할 때만 갑자기 임대인한테 불쑥 밤 8시, 9시에 임대인분 나이 많으셔갖고 그 시간에 자야 돼요. 실내거든요. 그런 거는 저녁 식사 시간 이후로 전화를 한다는 건 그래도 된다고 쌍방에서 합의할 정도로 친분이 있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특히나 일적인 관계로 엮인 사람들한테 그런 시간에 전화를 하는 거는 실례예요. 그런 실례를 하는데도 그게 실례인지도 모르고 당연하다는 듯이 전화해서 택도 아닌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런 요구사항을 몇 번 들어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해서 거절하니까 그때는 막 도리어 화를 내고 임차인이 그런 일련의 과정을 거친 임대인 같은 경우에 괘씸해서 나갈 때 이렇게 약간 딴지를 거는 경우는 제가 보긴 했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 구체적으로 사실상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괴롭힌다고 하는 걸 다시 생각해도 조금 안 맞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임차인한테 작은 복수? 또는 이 괘씸해서 붕괴조로 사실 뭐 당하는 입장에서는 괴로운 거 맞으니까 괴롭힌다고 봤을 때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로 사는 동안 불편사항이 있을 때 그걸 무시합니다. 무시한다 한들 대부분이 소액이에요. 그래서 법적으로 어떻게 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안 된다는 게 아니라 가능은 하지만 임차인 입장에서 그걸 법적으로 하려면 거기에 대한 소모되는 경제적인 비용과 시간적인 비용이 굉장히 합리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하기가 힘들어요. 하겠다는 결정을 내리기가 힘들어요. 그걸 하는 불편함보다 그냥 지금 현재 내한테 처해진 불편함을 안고 사는 게 더 편해, 사실은. 그래서 그렇게 하기 힘든 그런 것들에 있어서 임대인 같은 경우에 임차인이 좀 괜찮은 사람이고 우리가 쿵짝이 잘 맞고 할 경우에는 임대인이 알아서 잘해줘요. 한 개 말했는데 그거 보러 왔다가 저것도 사는데 좀 내 같으면 불편할 것 같으면 저것도 내가 해줄게, 그런 분들을 저는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임차인이 이거에 대해서 말할 때부터 너무나 당당하고 너무나 당연하고 임대인이 해준 거에 대해서 감사함이 1도 없다. 그러면 임대인 입장에서는요, 실질적으로 당연한 걸 해줘도요 기분이 나빠요. 그렇죠. 보람이 없어요. 그리고 임대인이 그렇게 느끼는 순간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게 왜 당연해? 내가 안 해주면 어쩔 건데?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서로가 서로한테 악마가 되고 지옥이 시작되는 거예요. 원하는 거 있어도 불편한 게 있어도 무조건 쌩까요. 그리고 두 번째 최악인 거는 뭐냐면, 그렇게 사이가 안 좋으면 그 집에 사는 게 또 그 집이 막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아주 깨끗하고 새 집이고 좋은 집이면 그런 문제도 잘 발생 안 돼요. 그런 마찰이 한두 번이라도 생기는 이유는 그 집이 아무런 말할 거 없이 좋은 집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대부분 발생되거든요. 그런 집에 오래 살 수 있겠어요? 오래 못 살겠죠. 그렇죠. 힘들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임차인은 더 좋은 집으로 이사를 나가게 돼요. 근데 만기 때 어떤 일이 발생하냐? 임대인 입장에서는 부동산은 기본적으로 원상복구의 개념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요. 그래서 임차인이 본인이 사는 동안 임대인한테 말을 했건 안 했건 상관없이요, 지금 원래 들어올 때보다 집이 상태를 더 좋게 이렇게 싹 바꿨어요. 아니면 부분적으로라도 더 이쁘고 깨끗하고 깔끔하고 신식으로 바꿔놨어요. 근데 임대인 입장에서는 좋은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거든요. 그 임차인한테 사적인 안 좋은 감정이 있다면 그 전부 다 원상 복구하라고 해요. 이전에 더 안 좋았던 모습으로. 그러면은 지금 집이 더 깨끗해지고 더 최신식으로 좋아졌어도 난 제 마음에 안 드니까 너 어디 혼나봐라, 원상복구해 하면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상가를 생각하시면 돼요. 상가 인테리어 삐까뻔쩍하게 쫙 해놨어요. 그래도 그거 다 때려 부시고 원상복구하고 나가야 돼요. 왜? 다음에 들어올 사람들은 그 삐까뻔쩍한 인테리어가 자기 컨셉에 안 맞아요. 그래서 바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상가 임차인들은 대부분 다 원상복구를 기본적으로 명령해요. 공실 상태로. 왜냐하면 다음 들어올 사람들은 자기만의 스타일로 자기만의 가게에 맞는 이미지로
컨셉으로 새로 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다 뜯어내야 돼요. 아무리 좋게 해놔도. 상관 대부분 그런데 집은 안 그렇잖아요, 사실. 집은 더 좋게 해놓으면 사실 더 좋잖아요. 특히 옛날 집이라든지 안 좋은 집 같은 경우에는 해놓으면 누가 와도 다 더 낫죠 라고 해요. 근데 임대인 같은 경우에는 그런 합리적이나 실질성을 생각 안 해요. 왜냐면 그 이전 상태인 집도 네가 들어와 살았잖아. 네 같은 놈 또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난 네가 너무 싫고 얘한테 쌓인 게 많고 분하고 억울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나 복수를 하고 싶다. 그럴 경우에 아무리 잘해놔도 원상복구 명령을 해요. 그럼 임차인은 억울하겠죠? 또 그리고 임대인을 약 올릴 정도면 그 사람도 내성적인 사람은 아닐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억울한 걸 또 항변하겠죠. 내가 너 좋게 해놓고 다 해놨는데 뭔 소리 하냐, 뭔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오히려 나한테 감사하다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라고 임차인이 얘기를 해요. 그 임대인은 모르겠고 다 원상복구 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그런 사람도 있긴 한데 그건 네 생각이고 네가 집주인이야, 내가 집주인이야 라고 해요. 내 집이니까 내 맘대로 할 거니까 네 말은 나한테 이제 씨알도 안 먹히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임차인 입장에서는 아무리 그런 말을 해도 당연히 임차인들은 억울하죠. 그래서 나 그래 못하겠다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 좋아. 그러면 내가 이거 전부 다 원상복구하는 비용 전부 다 견적내가지고 그 금액만큼 빼고 보증금 줄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법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될까요? 네 생각엔 어떤데? 제 생각에는 그래도 좋게 만들었으면 법적으로는 좀 임차인 편을 들어줘야 되지 않나, 좀 보증금을 다시 다 돌려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게 맞나요? 만약에 법이 그렇게 돼 있으면 임대인은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임대인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임대인은 집 주인이잖아요. 대한민국에서 집을 사는 사람이, 집 주인이 되는 사람이 전체 인구에서 몇 프로 될 거라 생각해요? 많지가 않아요. 평생을 살다가 죽을 때까지 내 집을 소유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내가 살 집을 소유하는 사람들은 그나마 반은 돼요. 근데 내가 살 집도 아닌데 소유를 해서 임대를 놓는 사람들은 정말 많지 않아요. 5명에 한두 명 정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평범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말은 뭐냐면 아무것도 모르고 무조건 감정적으로 뭔가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란 뜻이에요. 그 사람들이 뭔가 무슨 말을 하고 행동을 할 때는 믿을 만한 구석이 있거나 기반이 있거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사실상 모든 부동산 계약은 오늘 얘기하지만 기본적으로 특약상에 따로 안 적어도요, 원상복구는 기본 옵션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 원상복구라는 말의 기본 개념은요, 사람이 살 수 있는 집이에요. 그래서 더 집을 좋게 꾸며놨어요. 그러면 무턱대고 원상복구 해라 했을 때 법적으로 약간의 시시비비를 가려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임대인이 유리하죠. 왜냐면 사실상 임차인도 그걸 인정한 거예요. 자기가 바꿨다는 거. 그러면 원래 상태가 아니란 걸 인정한 거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원상 복구를 하라고 요청했잖아요, 임대인이. 그 임차인도 원래 상태를 훼손한 거예요. 그 결과가 단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좋아졌다는 거. 그래서 임차인은 시시비비를 가려볼 거리는 있는 거지만 원론적인 오직 법적인 해석만 하면 임차인도 맞아, 나 원 상태를 훼손한 거 맞아. 근데 내가 더 좋게 해줬잖아, 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 상태를 훼손한 건 해당이 돼요. 그리고 임대인은 원하는 게 딴 게 아니에요. 원 상태로 돌려놔라는 거예요. 판사님으로서 어떤 게 더 옳다고 생각했어요? 이 얘기를 들어보니 집주인한테 좀 손을 들어 주실 것 같네요. 왜요? 일단 집 주인, 내 물건이다 보니까 내 물건을 더 좋게 만든 건 제 의지와 다른 행동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원래 상태가 좋으니 복구해 이러면은 어쩔 수 없이 복구해야 되는 게 맞아요. 법리 해석일 것 같아요. 맞아요. 첫 번째로 법리 해석은 이제 판례, 지난 판사들이 어떻게 지금까지 판결을 내려왔느냐가 1순위긴 해요. 그리고 두 번째가 판례가 없는 경우에 판사가 본인의 의지로 법리 해석을 해가지고 판결을 내리는데, 법적인 판결 같은 경우에 방금 불인이가 말한 것처럼 법리 해석은 그렇게 되는 게 정상적이고 맞고, 제 경험상으로도 아마 저런 결론이 날 거예요. 판사가 판결을 내릴 때 1순위로 보는 거는 판례예요. 판례. 과거에 이전에 이와 비슷한 사건에 있어서 어떻게 했느냐, 이런 판례가 없을 경우에 불인이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저런 법리 해석으로 법에 적혀있는 원론적인 거 가지고 쌍방의 의견과 합의되는 사실을 대입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이 문제는 불인이처럼 법리 해석을 하기 전에 이미 판례가 너무 많아요. 그 모든 판례들의 판결이 어떻게 났냐, 다 임대인 편을 손 들어줬어요. 그 근거는 불인이가 말한 그런 법리 해석.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계약하는 그 순간
이전에 임대인과의 첫 만남은 언제일까요? 집을 계약할 때 아닌가요? 그렇죠, 맞아요. 그 집도 집주인이 임대인이 살던 집을 다른 데 이사하고 세 주는 건 모르겠지만 대부분 그런 집은 드물어요. 계속 세 주던 집을 또 세 주기 때문에 그 집을 보러 갈 때는 임대인을 못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계약 쓸 때는 대부분 보면 직접 대면하고 쓰거든요. 그때 그 첫 만남부터 임대인이 나이가 많든 적든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존중을 해주는 마음과 태도로 임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실은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부탁할 건 거의 없어요. 좀 나가주세요 이거 말고는 거의 없어요. 근데 임차인 임대인한테 부탁할 것밖에 없어요. 말할 게 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 인사 말고는 임차인이 임대인한테 말할 게 부탁할 거 말고는 없어요. 예, 뭐 법적으로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니까 당당하게 얘기한다 라고 할 수 있죠. 당당하게 얘기한다고 해서 임대인이 제 경험으로는 해주는 사람은 해주고요, 안 해주는 사람은 그냥 우선 그대로 쓰라고 하시는 분들도 또 많았어요. 그래서 그걸 당당하게 얘기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그거는 당연한 거니까 어이구 내가 당연히 해줘야죠 이렇게 하는 임대인은 거의 없어요. 임차인 입장에서는 사실상 뭐 어떤 얘기를 하든 그게 당당하든 합당하든 상관없이 그냥 부탁한다는 태도로 말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서로가 서로한테 억울할 거 그리고 괘씸할 거 이런 거리를 안 만드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살 때도 편안하고 나갈 때도 편하게 나갈 수 있어요. 근데 요즘은 임대인들이 대부분 착하시기 때문에 착한 것도 착한 거고 여유도 있으시고 예전처럼 그렇게 팍팍하지 않잖아요. 예전에 시골 정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 많았을지언정 이웃끼리 서로 소통하고 뭐 나눠 먹고 이런 거 많았을지언정 옛날에는 진짜 임대인들이요 나가는 날 있잖아. 나가는 날 집 와가지고 하나하나 다 체크했어요. 보고 그리고 요거 했으니까 요거 보증금에서 까고 저거 까고 다 계산해가지고 그 다음 까고 남은 것만 보증금을 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너 나가 이렇게 했어요. 근데 요즘은 그런 것들은 많이 사라졌어요. 사람들이 여유가 있다 보니까 임대분께서 뭐 나가는 날 굳이 안 와보세요. 여유가 있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나라 임차인들이 너무 집을 깨끗하게 잘 쓰고 나가세요. 그것 때문에 그게 그런 데이터가 누적되니까 임대인들 입장에서는 솔직히 옛날에야 야반도주도 하고 책임감도 별로 없고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드니까 임차인들 입장에서는 책임감이라거나 상대방에 대한 배려,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의무 이런 개념이 잘 없었어요. 옛날에는 사글세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선불로 월세를 다 내고 이제 다 깎이고 나면 전에 내가 훼손한 것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무책임하게 그냥 무시하고 말없이 나가버리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거 다 임대인이 수정하고 다 보수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그런 무책임한 임차인들이 많아서 임대인들도 깐깐하게 했는데 요즘은 좋은 임차인들이 넘쳐나기 때문에 대한민국에는 임대인들이 그렇게 깐깐하게 안 해요. 말 한마디 그런 것들만 상대방을 존중하는 그런 태도로 한다면 이런 거는 걱정 안 해도 되는 것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임차인분은 임대인분에게 좀 더 존중하고 예의 바르게 해야지 괴롭힘을 안 당할 수 있다는 거. 그런 거를 조금 알아주셨으면. 괴롭힘이라는 단어가 조금 그렇네요. 근데 이제 어쨌든 임대인이 사실 법적으로든 아니든 임차인에게 그런 감정이 쌓이면 그래서 해코지라죠. 어떻게든 해코지할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임차인분들은 임대인분들을 항상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런 영상을 만들었고, 임차인분들도 사실 조심해서 나쁠 건 없잖아요. 그런 의미로 해서 이 영상을 제작했으니 네. 임대인분과 임차인분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 돈하우스를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모두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기대되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는 더욱더 유익한 내용과 알찬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